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다 영상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여기 뒤에 보이는 공간은 제 집에 있는 작업실 같은 공간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책장 있고 옆에는 제가 필사 같은 거 하는 책상이 있습니다. 책장이 지금 저렇게 가득 차 있는데 책이 저렇게 원래 많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요새 블로그에 공부법 관련해서 책 100권 읽고 나서 그 정리하는 포스팅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블로그에 이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공부법 관련 책이 저기 가득 차느라 책장이 저렇게 이제 책이 많아 보이는데 평소엔 저렇게 많진 않습니다. 저는 책을 원래 좋아하긴 해요. 그런데 좀 빨리 읽고 빨리 처분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책이 저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가지고 공부법 관련해서 포스팅도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저 책들을 학원에 가져다 두고 수강생분들 보실 수 있게 할까 약간 이러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요 자료에 대한 수다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보시면 저희 학원 바인더예요. 수업 들으시면은 이렇게 바인더를 받아가지고 매주 받으시는 자료를 이렇게 펀치로 뚫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원은 원래 그 자료로 유명한 학원이기는 해요. 저희가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니고 저희 학원 후기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들 자료 얘기를 한 번씩은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뭐 불문과 이런 데서도 어디 학원 자료 얘기 나올 때 저희가 그렇게 언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자료를 저희는 이렇게 다 만들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초급 수업, 저희 초급 수업, 아베세부터 하는 초급 수업이 4개월 커리큘럼인데요. 4개월 수업을 들으시면은 요 정도만큼의 자료가 됩니다. 근데 왜 직접 만드나 했을 때는 시중에도 좋은 교재가 많죠. 특히 원서책 중에는 저희도 되게 좋아하는 교재들이 있는데요. 저도 교재로 꽤 오래 썼었어요. 한 3년 정도 썼었는데 그런 시중 교재들을 쓸 때 조금 문제라고 느낀 것들은 그 교재들을 100% 수업 때 활용을 못한다는 게 이제 약간 항상 아쉬운 점이었어요. 근데 그게 왜 아쉽냐면 수업에 와서 공부를 하실 때는 그 시간만큼은 이렇게 최대한의 효율을 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집에 가서 그 책을 가지고 다시 복습을 할 때가 되면은 여기서 뭘 해야 되고 뭐가 우선순위고 약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효율이 다를 수도 있고 약간 공부하시는 분들의 학습 상황을 완전히 그렇게 통제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교재를 전부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교재에서 어느 부분이 우선순위다 이런 거 설명도 드려야 되고 막, 그래서 저 스스로도 교재를 만드는 것, 제 수업에 딱 맞는 교재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도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교재에 대한 요청을 계속 주시기도 했어요. 저도 과외를 했었고 그리고 프리랜서 강사 활동도 했었고 하는데 이제 두 상황에서 제 자료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뽑아서 드리면은 그거를 말씀 안 드려도 클리어 파일에 넣어서 이제 상하지 않게 보는 분도 계셨고, 자료를 복사해서 다 잘라가지고 노트에 붙여서 보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자료가 이제 종이가 뭔가 너덜너덜해지니까 노트에 붙여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 수업 관련해서 자료를 더 많이 만들어주면 안 되냐 이런 요청도 계속 주셔가지고 다들 갈증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저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자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원했던 거는 필요한 것만 있는 자료였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딱 필요한 것만 있는 자료, 그리고 필요한 만큼이 있는 자료. 그러니까 이제 퀄리티에서도 양적인 측면에서도 딱 그 필요를 채우는 걸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자료 중에서 첫 수업 오시면은 이런 걸 드리거든요. 이거는 원래는 여기 세로에 알파벳
발음하는 법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이 알파벳이 들어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걸 드릴 때도 이거를 알파벳 공부할 때만 딱 쓰고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이 교재에 안 나오면은 그냥 이거는 딱 알파벳 배울 때만 쓰고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단어들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알파벳 배울 때 이 단어들을 한번 봤는데 다른 거 배울 때도 이 단어들이 계속 나오면은 기억도 단어들이 이제 뭔가 더 잘 날 거고 이 알파벳 배울 때 공부한 단어들이 상당히 쓸모 있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였어요. 뭔가 자료 안에 필요한 것만 딱 있다는 게 어느 한 부분도 낭비되지가 않는 그런 자료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혼자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다른 누군가랑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프리랜서 강사일 때는 누구를 고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학원을 그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학원 자체가 자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학원에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처음 만든 게 500 수업이라는 문장 패턴 수업이에요. 그 수업 지금도 학원에서 하고 있고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고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수업입니다. 근데 500 수업은 수업을 들어보시면 약간 단순하다는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처음에 오시면은 장문을 막 해요. 그런 다음에 수업이 시작하면은 선생님이 그거를 돌아가면서 1대1로 첨삭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강의가 시작이 되면은 강의에 선생님이 막 뭐 표현들의 사용 포인트라든지 아까 장문한 거랑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 설명을 하고요. 단어 리스트가 있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약간 단순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수업을 만들 때 7명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근데 그거는 저희가 처음 만든 수업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했는데 그 이후에 만든 수업은 양이 조금 더 많아도 인원은 더 적게 들고 이렇게 되긴 했어요. 근데 자료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처음에는 자료가 그렇게 3단계가 아니라요. 훨씬 더 단계가 많았어요. 그리고 양도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7명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료 양을 늘리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들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쓰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계속 만들고 부풀리고 이러다 보면은 이 중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하면은 잘하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 많이를 하는 과정이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많은 자료를 드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중에서 최대한 실용적인 거, 당장 공부했을 때 당장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추리고 이러다 보니까 7명이서 했던 이 양 많은 자료가 이렇게 압축이 된 게 500 수업이라는 형태를 가지게 됐던 거죠. 예. 그렇게 이제 500 수업을 처음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700 수업, 800 수업, 그리고 16주 수업이라는 문법 수업도 나오고, 그 다음에 20주 문장 수업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자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자료를 만들 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자료를 만들 때 그러니까 효율 때문에 자료를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를 드리는 자료를 만드는 건데, 효율을 따질 때는 일단 드리는 시간이 적어야 되죠.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더 적은 시간을 드리고도 목표 달성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에너지도 적게 들어야 돼요. 예, 그러려면은 자료에 불필요한 게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단어를, 그러니까 더 불필요하다기보다는 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효율만 따지는 게 아니라 불안에 대한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수강생분들을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계속 뵙다 보면은 어떤 고민 상담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그게 전반적으로 불안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조금씩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불안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제가 앞으로 6개월 더 하면은 배두를 딸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불안에 대한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배두를 딸지, 이 공부 방법이 나에게 100% 맞는 것일지는 그거는 아무도 말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로 그게 사실이냐 아니야 이걸 떠나서 내 스스로한테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 이렇게 해서 배두를 딸 수 있을까, 이런 뭔가 불안이 없는 게 뭔가 공부의 어떤 비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왜냐면은 다들 고민 상담을 주실 때 고통받는 게 그 불안 때문이니까.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도 500수업 이후부터는 불안에 대한 작업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6주 수업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네모칸을 장문 문제마다 뭐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진척표 같은 거 만들어서 과제하실 때 이만큼 이만큼을 몇 번 하시면 된다, 그 횟수를 이렇게 딱 정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칸을 만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효율만 따졌던 게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아 뭔가 불안도 따져야지 효율이 나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강생분들의 웰빙 그 자체, 예, 뭔가 마음의 웰빙 그 자체가 효율을 만든다는 이런 결론이 나다 보니까 그런 작업도 하게 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 저희가 만든 수업이 20주 문장 수업이에요. 그 수업을 만들 때는 조금 또 달랐어요. 그때는 기존에 만든 그 수업들의 어떤 노하우를 다 넣는 수업이기도 했지만, 그 수업을 만들 때의 느낌은 확실한 가이드를 드리고 싶다였어요. 예. 처음에 프랑스어 공부하실 때 아베스에서 배두를 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다들 하고 계시죠. 직접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근데 얼마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도 꼼꼼히 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빠르게 반복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이게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뭐 공부 효율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도 항상 개인차가 크지만 뭐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확실히 예를 들어서 종이가 100장이 있고 이 100장을 다 공부하시면은 배두를 딸 수 있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료만큼만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고시 공부 같은 거죠. 고시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완전히 익혔을 때 합격을 할 수 있다, 약간의 이런 가이드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프랑스어에서 배두를 따려면 이만큼 하시면 된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만든 20주 문장 수업을 만들 때는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효율도 효율인데요,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 보니까 마지막에 만든 그 수업은 일주일에 50페이지씩 자료가 나갑니다. 양이 조금 많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처음에는 그렇게 효율에서 시작된 자료가 공부하는 사람들의 불안을 신경 쓴 자료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백과사전 같은 자료가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결과는 늘 좋기는 했어요. 20주 문장 수업 마지막 만든 그 수업 같은 경우는 아두 레벨에서 배두 레벨까지 5개월 동안 진도를 나가거든요. 근데 과제가
아무래도 50페이지씩 진도가 나가다 보니까 양이 조금 많잖아요. 그래서 과제를 공부하시는 분들마다 좀 선택적으로 하세요. 어떤 분은 어떤 게 마음에 들어서 그걸 더 많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정말로 아두에서 배두까지 5개월 만에 그게 되더라고요. 보면은 과제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학원에 와서 3시간 수업을 듣는데도 그렇게 도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자료를 열심히 만든 보람이 있군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자료를 만들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네,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수강생분들이 왜 출판을 안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세요. 근데 출판 제의는 옛날부터 많이 듣긴 했어요. 그래서 출판사 쪽에서도 연락이 여러 군데서 오고 이랬는데 그거를 저희가 하지를 못했던 게, 자료 만들 때 검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공부 자료다 보니까 글씨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엄청 열심히 검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여전히 틀린 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자료들은 업데이트가 좀 필요해요. 뭐 3년 전 자료보다는 1년 전 자료가 낫고 약간 이런 식으로 기사 공부할 때도 기사도 뭔가 새로운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업 그에 활용되는 자료들이 항상 수정이 되거든요. 수업 자료를 수정하지 않은 주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학원의 모든 수업들이 그렇게 항상 조금씩 수정이 되고 개선이 되고 설명을 덧붙이고 막 선생님들끼리 회의해가지고 막 문장을 수정하고 이런 작업을 거칩니다. 근데 출판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거를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럴 수 있죠. 출판하기 전에 그것들 검수를 완전 인력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검수를 완전 딱 이렇게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긴 한데 저희가 진짜 고려는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거 할 시간이면은 우리 수강생분들 재밌는 자료 하나 더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항상 뭔가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출판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자료는 이렇게 매주 한 부씩 뽑아서 드리는 방향입니다. 계속 수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네. 저희 자료를 좀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보시면 여기 저는 이렇게 엑셀로 작업을 하거든요. 엑셀로 하는데 보면 엑셀은 이렇게 세로로 열이 있고 가로로 행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필요한 열마다 이렇게 뭔가 간격을 달리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료 만들 때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뭔가 아까 앞에 보여드린 자료랑 여기 있는 거랑 이렇게 열의 간격이 다르다 보니까 수강생분들 드리려고 자료를 뽑을 때 다 각자 따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파일에서 다 각자 뽑아야 되고, 그러면 또 업무 시간 때 막 할 일이 많아지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최근에 만든 수업은 어떻게 했냐면, 저희 20주 문법 수업 생긴 거 보여드릴게요. 문법 수업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열을 다 격자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필요하면 이만큼 병합해서 쓰고, 위에서는 요만큼 필요하면은 이만큼 병합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저희 엑셀 작업하는 방식도 그동안 발전이 좀 있었습니다. 네. 항상 엑셀로 작업을 하고요. 엑셀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는 이렇게 내용을 표에다가 다 넣어요. 근데 자료 만들 때 어떤 만듦새를 조금 중시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저희는 만들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더 오래 들여다 보시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료가 너무 못생기면은
못생기다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그 약간 그것에 대한 감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도 뭐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서점에 가서 교재들 같은 거 이렇게 보고 하다 보면은 아, 어떤 교재는 조금 호감인데 어떤 교재는 호감이 잘 안 가요. 근데 그게 조금 다양한 요소에서 오더라고요. 종이 질감. 예를 들어서 연필이 잘 안 써질 것 같은 매끄러운 종이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사실 별건 아닌데 뭐 숫자를 어떤 크기로 썼냐라든지 뭐 폰트라든지 한 페이지에 글씨가 얼마나 많은지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아, 이거를 공부하고 싶다 공부 안 하고 싶다 이런 게 좀 갈리더라고요. 근데 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교재를 선택하실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딱 드리는 그걸로 공부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만들 때부터 그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봤을 때 뭔가 너무 예쁘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호감? 비호감은 아닌 정도? 예, 그래가지고 최대한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모양을 가려고 하는 편이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여백이라든지 칸이라든지 이런 게 잘 맞으려면은 워드보다는 엑셀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엑셀로 작업을 하게 됐고, 처음에 선생님들 학원에 일하러 오시면은 엑셀을 잘 못하는 상태로 오시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아주 다들 고수가 되십니다. 예, 하도 엑셀로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거 자료 회의를 꽤 오래 하고요. 뭐 정말 길었던 자료 회의도 있어요. 4개월 정도 썼던 것 같은데 16주 문법 수업이 그 정도 썼고 보통은 자료 쓰는 기간만큼 기획 회의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기획회의가 약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약간 있어 보이는데 단어 자체가 무거워서 그런지 실제 기획회의는 약간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약간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도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그동안 자료를 계속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면서 느낀 게 프로토타입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된 하나의 자료 그거를 만들어 보기 전까지는 실제로 이 자료가 어떤 느낌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의를 막 한참 동안 해가지고 와 진짜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고 집에 갔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다 같이 다시 모여가지고 저희가 회의한 결과를 보면은 아 이거 약간 별론데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익힌다는 말을 하거든요. 오늘 회의 끝났습니다. 자, 한 다음에 이제 근데 익혀보고 다음날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익혀보면은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었던 경우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익혀도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 이런 느낌의 자료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해보려면은 이제 시험판 완전한 그 한 강을 만들어 봐야지 또 그걸 알 수가 있어서 그거를 만들고 또 회의만 하지 않고요. 저희끼리 돌아가면서 수업을 실제로 해봐요. 그냥 선생님들끼리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들끼리 그 내용을 모르는 척하고 수강생처럼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걸 했을 때는 아 이거 그냥 별 의미 없는 거 아닌가 다들 아는 내용인데 이거 들어봤자 수강생 같은 느낌이 날까? 막 이랬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진짜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다 같이 자료 얼마나 좋은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강의한 다음에 선생님들 다니면서 뭐 첨삭도 하고 뭐 칭찬도 해드리고 뭐 지적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선생님들 소감 말씀해 주시는 게 아 진짜 수강생 된 것처럼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고 지적받으니까 틀리는 거 너무 싫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막상 다른 선생님이 강의하고 제가 그 자리에 앉잖아요. 진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그런 시범 강의 해보는 거를 실제로 상당히 여러 번 합니다. 마지막에 만든 20주 문법 수업은 한 6주 정도 한 것 같아요. 하고 수정해서 다시 시범 강의 한 거 또 수정해서 다시 시범 강의 이런 식으로 꽤 오래 했었고요. 네, 그래서 뭔가
그 수강생분처럼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들어본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작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기획이 그렇게 한번 끝나고 완전히 제대로 만든 한 강이 나오면은 그거를 토대로 이제 그 다음 강, 그 다음 강, 그 다음 강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저는 자료 만들 때는 하루에 되게 오랜 시간 일하기도 해요. 뭐 12시간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할 때도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거의 항상 그렇긴 한데 뭐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죠. 근데 이게 참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12시간 앉아서 뭔가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희 원어민 선생님도 저희 학원 처음 일 때부터 계속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원어민 선생님이 예술사 수업이라는 수업을 하세요. 근데 그 수업을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12시간 이상 앉아서 계속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긴 하지만 뭔가 그 묘하게 계속하게 되는, 빠져들게 되는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뭔가 힘들지만 멈추지 못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료 만들고 검수를 하고 제가 마지막에 검수하고 또 이제 수정사항 있으면은 수정사항에 대해서도 회의를 거칠 때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예문을 2개 넣으니까 너무 어지럽다, 예문 빼자, 뭐 이런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수를 최소 3번 하는 것 같아요. 500수업 때는 훨씬 많이 했어요. 원어민 선생님만 500수업 검수한 사람이 3명이나 되거든요. 그렇게 훨씬 많이 했는데 그래도 계속 뭔가가 잘못된 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조그만 오타 하나, 아니면 뭐 단어 하나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누군가가 뭔가 편집하는 동안 그게 사라진 거죠. 이런 식으로 오류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수업할 때 수강생분들이 가끔 발견해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너무 감사하고, 아, 그리고 이런 거 발견하실 수 있구나, 그동안 진짜 많이 배우셨구나, 약간 이런 기분이 들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자료에 대한 얘기였고요. 수다가 너무 많은가요? 이거 저희 바인더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바인더. 이거는 저희 학원 바인더예요. 이렇게 따로 제작을 한 거예요. 원래 바인더를 막 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수강생분들이 바인더 질문을 좀 여러 번 주셨어요. 왜냐면은 필요하긴 한데 이거를 막상 구입을 하니까 이거는 종이로 돼 있거든요. 근데 보통 종이로 된 바인더들이 약간 두꺼워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에는 부피도 조금 크고 조금 무겁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바인더를 샀더니 그게 너무 말랑거려가지고 가방 안에서 종이들이 보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바인더 추천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그래가지고 제작을 한번 할까 해가지고 바인더들을 뭐 공장도 돌고 하면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찾은 게 이 바인더입니다. 요거는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 말고는 단종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걸 찾아서 이거 저희한테 이제 판매를 해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종이 돼가지고 수량이 몇 개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해야 제작을 해주시냐 이랬더니 500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비용도 비용인데 저는 그 500개의 바인더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이게 도착하는 날 트럭 한 대가 완전 가득 차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학원 앞에 그걸 내려주시는데 아예 그냥 학원 전면이 안 보일 정도로 그게 완전 이렇게 쌓일 정도의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500개의 바인더라는 게 이렇게 양이 많구나 해가지고 지금은 저희 학원 연구실에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인더인데 약간 종이로 돼서 단단한데요. 여기가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안 무거워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끈도 달려 있어서 가방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고요. 별거 다 자랑하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 위아래가 많이 남는 바인더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겁기도 무겁고 부피도 커가지고 가방 자리 되게 많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딱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 학원 굿즈가 다른 것도 있어요. 노트도 만들었고 연필도 만들었고 하는데요. 그것도 뭔가 다 조그만 스토리들이 있긴 한데 궁금해 해주시면은 그것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희 바인더였습니다. 학원 자료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저희 마지막 만든 자료인데요. 이거는 왜 50페이지나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주요 문장 장문을 하거든요. 하면은 근데 이 주요 문장 장문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각 문장마다 핵심 단어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 핵심 단어가 여기에서 끌고 온 거예요. 수업 노트라고. 수업 노트는 왜 만들었냐면 수다가 너무 길어질까요? 제가 이거를 그 공부법 관련 책 있잖아요. 그 100권 읽었다고 했죠. 근데 그 책들을 한 40권 정도 읽었을 때 이제 공국의 공부법을 알겠다 해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필기가 정말 도움이 안 될 수 있겠다. 특히 수업 중에 받아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단기 기억의 한 부분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뭔가 필기를 하면서 수업 내용을 들으면서 이해까지 하려면은 머리에 과부하가 쉽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으면서 이해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글 쓰는 거는 뭔가 수업 중에 하는 거는 좋지 않겠다 해가지고 필기가 안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해도 되게 조금만 필기해도 되는 자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하나하나 써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트별로 뭐 설명도 있고 단어 뜻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한 15페이지 정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끌고 와서 요 메뉴에서 장문을 해보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런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은 여기 활동지는 문제지예요. 오늘의 핵심 단어들을 어떤 문제 안에서 풀어보면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고 또 밑에 내려가 보면은 수업 노트 아까 보신 거 나오고 또 밑에 내려가 보면은 요거는 장문 준비용표인데 이따가 뒤에서 하는 장문에 이 단어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수업 때 설명드릴 때도 이 단어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업들은 직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방금 수업 들은 거를 제대로 들었는지 테스트 해보는 자료인 거죠. 네. 약간 자료들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야 돼요. 불필요한 게 전혀 없어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마음가짐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답지,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1단계 장문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메뉴에 그 장문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아까 장문하신 거 제가 첨삭해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제대로 다시 한번 써보세요. 이런 느낌의 이제 페이지인 거죠. 그 다음에 뭐 2단계 장문, 여기서 맥락 안에서 장문하는 거 있고 여기 3단계 장문도 있고 뒤에 답지 있고 답지 가기 전에 독해도 있습니다. 와, 이거 독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이 수업은 매주 250단어 정도 뭔가 내가 말도 할 수 있고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익히거든요. 근데 그 250단어를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실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독해를 저희가 쓰면서 앞에서 나온 단어들 중 중요한 단어가 들어간 이런 읽기 자료를 만든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이렇게 뭐 대화도 있고요. 뒤로 갈수록 기사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 놨고 그래서 거의 뭐 주입식으로 아까 한 거 여기서 또 보고 뭔가 딴 거 하다가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익히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답지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막 뭔가 많은 양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이 모든 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보통 수강생분들은 이거를 다 완벽하게 공부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세요. 이건 중급 수업이다 보니까 저희 학원 이미 다니셨던 분들이 수업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세요. 일단 중요한 거는 듣기 해야 되고 문장 복습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한테 필요한 거, 뭐 시험을 준비한다 하면은 작문을 더 해야 되고, 나는 단어를 외우고 싶다 하면은 그 수업 노트 읽어봐야 되고, 약간 이렇게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게 20주 문장 수업이고, 이거는 16주 수업이고요.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블로그에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료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